안녕하세요.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피해자인데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가해자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방어막을 치는데 피해자는 맨몸으로 싸우다가 증거불충분이라는 허무한 결과를 마주하곤 하죠. 오늘 제가 검사실 안쪽에서 지켜본 피해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진짜 이유를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편이 아닌 심판입니다. 피해자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오해는 수사기관이 내 입장을 100% 대변해 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를 처벌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심판이지 여러분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선임된 변호사를 대하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시면 물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하는 거는 수사기관의 의무이지만 마치 수사기관을 자신의 변호사 부리듯이 하시면 안 되겠죠.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를 제공하는 건 결국 피해자의 몫입니다. 논리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법리 구성이 없이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의 눈엔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 고소장을 제출해야지 비로소 피해자로 대우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골든타임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기록을 다루는 검사 입장에서 볼 때 변호사 없이는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범죄, 예를 들어서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들. 수사기관도 복잡한 경제범죄 법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라는 식의 진술은 90%의 확률로 민사사안이다라고 하면서 반려됩니다. 판례를 인용하고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증명한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검사의 책상까지 사건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물증 없는 성범죄. 너무 어렵습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의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겠죠. 왼쪽을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진술 전체를 거짓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정교한 진술의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력히 부인하는 가해자가 있는 사건. 이것도 어렵죠. 특히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정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법리적으로 허점을 파고들 때 여러분의 진술을 보호하고 논리를 세워줄 법률 파트너가 없다면 전세는 쉽게 뒤집힙니다. 수사부터 합의, 재판 단계까지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 단계.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첫 인상이자 수사의 지도입니다. 단순 나열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증거 위주의 구성이 필요하겠죠. 조사에 동석을 할 때 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당황해서 불리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즉시 개입해서 바로잡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패가 되어드리기도 하죠. 두 번째, 합의 단계입니다. 가해자의 집요한 연락이나 찾아오는 행위, 직접 마주하면 공포 그 자체가 되겠죠. 변호사는 모든 연락에 단일 창구가 되어서 2차 피해를 차단합니다. 또한 단순 금전 배상을 넘어서 사과문, 비밀유지 조항, 향후 접근 금지,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거액의 위약벌 조항 이런 것까지 꼼꼼히 삽입해서 완벽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 변호사는 법정에 동석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벌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해서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 성범죄 합의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죠.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시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가해자의 전과 기록을 막아주는 대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후에 만약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용도로 활용되겠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피해자에게 시간은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흩어지게 되고요.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걱정 인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싸움과 스트레스는 저 같은 전문가에게 모두 맡기시고 여러분은 일상으로의 회복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